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다 소진해버린 부모님들의 마음을 마주할 때마다 상담사로서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헌신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내담자 스스로를 가두는 단단한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배신감과 억울함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60대 후반 영자님의 사례를 통해 마음의 문이 안에서 잠길 때 상담사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K-엄마라는 단어는 참 복합적인 의미로 쓰이곤 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헌신적인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보상 심리와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자님 역시 자녀 내외에게 느낀 서운함이 한계치에 다다라 가슴속에 화병이라는 불덩이를 안고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억울함은 자율신경계에 혼란을 주어 가슴 답답함이나 소화, 불량, 불면증 같은 신체 증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겪는 정서적 고립감은 뇌의 보상 회로를 약화시켜 작은 자극에도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생물학적 취약성을 만듭니다. 한국 특유의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한 화병은 분노를 억제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응어리입니다. 완벽주의적 양육관이나 보상 심리가 강할수록 자녀의 독립적인 태도를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 극심한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자님은 30년 넘게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자녀 내외와 잦은 갈등을 겪으며 이제는 자식들의 얼굴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는 상태였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선 영자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더 깊은 서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섣부른 조언 대신 영자님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드리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자님은 첫 상담에서 최근 몇 년간 자녀 내외에게 겪었던 일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명절에 나누었던 대화, 손주 양육 문제로 부딪혔던 순간들, 그리고 자식들의 차가운 말투 하나하나가 영자님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혀 있었습니다. 영자님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저럴 수 있느냐며 며느리는 대들고 아들은 제 편도 안 들어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영자님의 말씀 속에는 깊은 억울함이 배어 있었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한 가지 뚜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영자님은 본인이 자녀들에게 건넨 말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상처가 되었을지는 전혀 생각지 않고 계셨습니다. 오직 나는 헌신했고 자식들은 배은망덕하다는 프레임 안에 갇혀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영자님이 느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며 그 감정을 EFT, 즉 감정자유기법으로 해소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가 꽉 막힌 듯한 신체 감각에 집중하며 타점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영자님의 감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담자가 증상을 놓아주지 못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제가 마음 깊은 곳에 의도를 여쭈었을 때 영자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그냥 풀리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걸 풀면 자식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식들이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억울함이 풀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자님의 무의식이 선택한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영자님에게 억울함은 자녀들을 향한 마지막 통제권이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오직 외부로 돌리며 자식의 변화만을 해답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영자님께 왜 지금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지 뇌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남 탓에 몰입하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기능을 멈추고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뇌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할 에너지를 차단해버립니다. EFT는 내 감정의 책임을 내가 지고 스스로 정화하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 열쇠를 내가 바꿀 수 없는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순간 우리 뇌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자님은 지금 스스로를 치유하기보다 자식들을 처벌하고 싶은 욕구가 더 앞서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영자님이 아직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상담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영자님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또 다른 무대만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영자님께 상담을 계속 권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1회기 상담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영자님께 자녀들의 사과가 전제 조건이 되는 한평호는 늘 타인의 손에 달려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마음 공부를 먼저 시작해보시기를 권하며 광우스님의 소나무와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채널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화살표를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실 문을 나서는 영자님께 훗날 타인의 변화가 아닌 오직 본인만의 평화를 위해 마음을 내어주실 때 다시 뵙자고 끝인사를 건넸습니다. 치유는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평온해지기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문은 안에서 열린다는 말처럼 내담자 스스로가 남을 향한 화살을 내려놓고 평화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추천해드린 법문들을 통해 영자님의 마음속에 작은 이해의 틈이 생기길 바랍니다. 언젠가 영자님이 자식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웃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